안녕하세요, 리치메이드입니다. 오늘 볼 코인인 솔라나 모바일 생태계 토큰 시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커가 지금 다시 좀 언급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커 시즌2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가 솔라나 D앱 스토어를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업비트 상장 이후 한국 시장 수급에 관심이 지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시커는 성장 재료와 리스크를 좀 같이 봐야 하는 코인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커는 솔라나 모바일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커 스마트폰, D앱 스토어, 그 다음에 스테이킹, 보상,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그런 토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커는 단순 밈코인보다는 모바일 웹3 생태계 토큰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시커 폰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D앱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시커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시커 시즌2입니다. 시커 시즌2는 시커 기기를 가진 유저들이 D앱을 사용하고 활동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추가 보상, 에어드랍 기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커는 토크노믹스상 에어드랍 비중이 30%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시커 생태계 참여를 늘리는 핵심 이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도 좀 있죠. 보상만 받고 빠지는 유저가 많으면 장기 성장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벤트 이후에도 실제 사용자가 남는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솔라나 D앱 스토어 확장입니다. 시커 생태계 안에 새로운 앱들이 추가되고 사용자 모바일에서 웹3 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커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웹3의 가장 큰 문제는 진입 장벽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서 지갑, 웹앱, 보상, 사용 경험이 연결된다면 솔라나 모바일 생태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이 늘어나는 것과 토큰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용량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스테이킹인데요. 시커는 가디언에게 위임을 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장기 보유 수요를 만들고 일부 유통 물량을 잠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구조도 있죠. 1년차 인플레이션은 10%, 이후 매년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2%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킹은 장점이지만 공급 증가 부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강해야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업비트 상장이겠죠. 시커가 2026년 2월 업비트 원화 마켓과 BTC 마켓 그리고 USDT 마켓에 상장이 됐습니다. 업비트 상장은 국내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큰 재료죠. 하지만 상장 이슈는 이미 지나간 재료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상장 빔이 아니라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생태계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 실제 사용자가 늘어나는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리스크도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아무래도 락업 해제입니다. 시커 총 공급량은 100억 개인데요. 분배 구조를 보면 에어드랍 30%, 성장, 파트너십 25%, 팀 15%, 솔라나 랩의 10%입니다. 이 물량은 12월 클리프 이후 36개월 선형 베스팅 구조입니다. 즉 2027년부터 공급 부담 리스크를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락업 해제가 무조건 하락은 아니지만 중소형 알트코인에서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이슈는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2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상장빔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 추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은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점 역시 내려주고 있다. 자, 앞서 움직임들을 기초로 해서 이 다음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자, 결국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움직임인데요. 자, 여기서 이 저점 부분의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한다. 즉 이런 식의 가격대겠죠. 요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질 못하면 이런 식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의 손절가 대응, 즉 이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겠죠.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이 구간이 이탈된다. 뭐 대략적으로 한 13원 정도가 되겠네요. 13원이 이탈이 나오면 이런 식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대응하기 정말 쉬운 거죠. 하지만 여기만 지지해주면 반등 타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락 구간이 예상이 되지만 이것만 지켜주면 반등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분할 매수 이후에 반등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고점들에 물려 계신 분들일 텐데요. 자,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C커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이는 설명란에 저희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상담 문의 원하시는 거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 시커는 솔라나 모바일 생태계 성장에 베팅하는 코인입니다. 뭐 시크 시즌2, DF 스토어 확장, 스테이킹 구조, 업비트 상장 수급의 긍정적인 재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죠. 사실 아직 생태계는 초기 단계이고 가격 변동성은 좀 큽니다. 인플레이션과 2027년 락업 해제 부담도 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시커를 볼 때 뭐 단기 급등만 보면 안 됩니다. 시커 사용량도 봐야 되고 DF 스토어 성장이라든지 스테이킹 참여율, 거래량 유지, 뭐 락업 일정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시커는 솔라나 모바일의 성장을 보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은 실제 사용자 증가가 증명될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시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정확한 매매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을 보유 중이신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걱정 마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